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리스크 리포트인데요. 이탈리아의 총리와 트럼프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안 트럼프 위스퍼러. 원래 위스퍼란 말이 속삭이다, 뭐 소문을 퍼뜨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스퍼를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기사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탈리아 총리가 누굽니까? 멜로니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조지아 멜로니는 이탈리아의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이탈리아 현재 60대 총리고요. 국민 보수주의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탈리아 형제인데 2022년 9월 25일 이탈리아 형제당의 정당의 그런 대표를 맡고 있고 지금 이제 총리로 60대 총리인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우파예요, 우파. 그러니까 이탈리아 형제당, 살비니의 동맹당, 벨루르코스니의 전진 이탈리아. 이 세 개의 우파 연합이 똘똘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우파, 그러니까 극단적인 우파 연합이다 보니 우파끼리는 더 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번에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 멜로니 총리가 가서 트럼프와 친하다 보니 이런 트럼프를 좀 무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그 총리가 있었죠. 이분이 이제 내각에서 이제 청년부 장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그런 베를루코스니의 전진 이탈리아당이 시절에 청년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정말 우파 연합의 그런 분이라는 것이고 77년생이네요. 48세 출신입니다. 48세. 최대 정당입니다. 지금 26%의 득표율로, 그래서 우파 연합 총 득표율은 이제 44%로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우파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총리가 됐는데 2022년에 이제 극우 정당의 역사적 승리가 되면서 이렇게 젊은 48세 총리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 여성 총리입니다. 그리고 극우 정당의 첫 집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멜로니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분이 정치적 위상을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26%, 그다음에 우파 연합 총하면 44%.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1위 정당을 지금 정치 지지를 갖고 있고 우파 연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을 이제 좀 갖고 있다는 것이고 정치 스타일 강경 보수파, 민족주, 반이민 정책, 이탈리아 우선. 자, 이탈리아 우선 정책 누구하고 비슷해요? 트럼프, 어메리칸 퍼스트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연합과는 좀 절충적 태도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탈리아의 어떤 이득을 먼저 우선시하다 보니 이민 정책을 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강한 여성 지도자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외교 무대, G7 이런 데서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분이다. 자, 이런 시각에서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금 그 사저죠. 말하라고 그런 사저에 가서 이렇게 지금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왜 친하냐? 민족주, 그다음에 보수주의 노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멜로니는 아까 말했듯이 이탈리 퍼스트,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트럼프 비슷하죠? 반이민 비슷하죠? 반엘리트, 반글로벌리즘 비슷하죠? 민족주 강조. 미국도 트럼프도 자국 중심주의 강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전통적 가치를 중요하죠. 보수니까. 그다음에 기독교적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념이 같다 보니까 친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존의 정치 기득권들, 즉 엘리트, 그런 정치에 대해서 비판자라는 점에서도 트럼프가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국경, 안보, 뭐 주권, 보호무역 등에서 정책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를 한번 보면 스티브 배넌이라고 해서 멜로니가 주최한 로마 정치 행사에 참석해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와 일기 때하고 좀 비슷한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이 멜로니가 트럼프의 국가 기도 조찬회 National Prayer of Breakfast 여기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2023년에는 멜로니가 일론 머스크를 초청합니다. 우파 정치 기술 동맹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4년에 이제 재집권하면서 마라로과 그런 자기 트럼프의 그런 사저, 그런 별장에서 회동도 하고 있음으로써 정말 아주 관계가 아주 돈독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U, 즉 유럽연합이 이 마라라고 사저에서 이렇게 돈독한 사이가 있다 보니 자, 그러면 멜라니 네가 가서 이 EU를 좀 대변해라.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내용을 알고 영어로 한번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안 프라임 미니스터인 조지아 멜로니는 political, 그러니까 정치적인 포춘, 행운이죠. 이런 것들이 far brighter, 더 밝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G7의 리더들보다도, 그러니까 G7의 유럽의 그런 리더들보다도 더 훨씬 밝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운명이, 즉 트럼프와 친하니까. 자, Brothers of Italy, 그러니까 이탈리 형제당은 지금 폴링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30%의 서포트 지지가 있고요. High in a multi-party system, 그러니까 이런 다당 정책에서 high,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neither, 어떤 누구도 그녀의 coalition partner, 그런 연정, neither no죠, 부정문이죠. 어떤 연정도 그의 opposition, 그의 야당도 are in a position to challenge, 그녀를 챌린지, 도전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도 별로고 또 연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걸 우파 연정을 깰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되겠죠. 자, while 반면에 incumbent, 현직이라는 뜻이죠. incumbent, 현직. across much of the world, 전 세계에 거쳐서 현직인 사람들은 keep getting the boot 했다. 자, get the boot이란 말, 원래 boot란 말이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길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질 당하다, 결국은 쫓겨나다, 해고당하다를 get the boot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면은 지금 현직 지도자들이 다 쫓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다른 유로피언 리더들도 struggling,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그 예가 이제 나오고 있죠. 프렌치 프레지던트 에마누엘 마크롱은 지금 weaken, 약해졌고, 지금 독일의 챈슬러인 올라프 슈왈츠는 on his way out, 자, 그의 길에 있어서 out, 나가고 있다는 거죠. this month, 이번 달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가 지금 나가는 길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떠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중도 성향 정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과거에 뭐 안철수 당처럼 그런 중도 성향의 정당이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르네상스 블락이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블록은 최근 의회 선거에서 다수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가 좀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입장. 그러니까 그 입장은 이제 위큰이라는 말 썼고요. 정부 운영에 이제 필요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독일 총리였던 숄츠도 지금 신호등 연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연정을 했단 말이에요. 연정. 근데 그 연정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다? on his way out이죠. 그가 지금 밖으로 나가는 길에 있다. 즉 떠날 예정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on his way out, 떠날 예정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멜로니의 이런 리더십들은 remain undisputed, 논쟁이 안 된다. 즉 논쟁할 정도로 확고한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탈리아 총리인 멜로니의 입장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against this backdrop. 자, backdrop이란 말은 자, 뒤에 그 무대 같은 경우에 drop, back, 뒤에 있는 drop,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무대 뒤에 드리워진 커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대 배경 또는 어떤 사건의 배경이나 환경,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경제 위기라는 배경 속에서 이렇게 쓸 때 against this backdrop이란 말을 써요. 자, against라는 말도 어려운 단어인데 반대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배경으로, 그 다음에 접촉, 기대, 불리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gainst all odds라는 유명한 수어가 있죠. 어떤 역경에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against가 이제 기대다 할 때는 lean against the wall 하면 벽에 이제 사다리가 이제 ladder가 이제 lean against, 기대어 있다. 그 다음에 house stand against the mountain 하면 산을 배경으로 할 때 이제 이 against가 배경으로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gainst enemy 하면 적에 맞서다, 대항하다 뜻도 있지만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등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against. 그러니까 이러한 backdrop, 이러한 배경을 이제 against, 배경으로 한번 해본다면, 자,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잖아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이것은 present, 제시한다는 거죠. both a challenge, 도전이냐, 그리고 opportunity, 기회냐, for 멜로니. 그러니까 멜로니에게는 기회이면서 도전의 어떤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US 프레지던트 그 트럼프는 has threatened, 지금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to levy massive tariff. 자, levy란 말,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massive, 엄청난 관세를 on 누구에게? EU에게. 그러면서 reconsider the US commitment to NATO. 그러면서 나토에 대한 헌신도 지금 미국이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죠. 또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그 국가 방위 조약인데 여기다가 돈을 좀 자꾸 내라고 하고,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자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니들이 돈을 덜 낸다고 하니까. 그리고 트랜스 어틀랜틱이니까 트랜스 어틀랜틱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대서양끼리, 그러니까 영국, 유럽과 미국 쪽이 지금 대서양을 트랜스 서로 어크로스 돼서 나라가 있다 보니 이런 대서양의 그런 얼라이언스, 이런 동맹, 이런 걸 자꾸 지금 재고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false unfavorable ceasefire deal이죠. 우크라이나에게는 지금 페이버하지 않은 거죠. 즉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ceasefire deal, 그런 지금 전쟁을 멈추라고 하는 그런 딜을 지금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랜스액션을, 이런 거래죠. 트랜스액션을, 이런 거래와 유니라터럴리스트, 유니란 말은 하나, 레터럴 즉 한 측면, 즉 일방적인 그런 어프로치 투 접근이죠. 이런 foreign policy, 외국 그런 정책에 대한 접근. 그리고 open support for Eurosceptic. 자, Eurosceptic, skeptic이란 말이 원래 지금 회의적인 것이니까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것을 서포트, 지지하는 것을 지금 오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은 pose a test for European cohesion. 유럽의 그런 코이전, 똘똘 뭉치는 그런 코이전, 연결, 그런 그 붙어 있는 거죠. 결속, 응집.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동맹을 자꾸 깨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At the time, when, 언제? The continent, 이런 대륙이 face major challenge. 즉 유럽 대륙이 이런 주요한 도전들에 직면할 때마다 야, 이거 유럽이 동맹이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그런 테스트에 대한 제기를 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자, 랩이란 말, 아까 랩이 나왔죠. 랩이란 말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랩이 테리프하면 관세를 부과하다, 세금을 걷다, 징병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하면 들어올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여기서 온 단어죠. 그 다음에 얼리비에이터 하면 이제 들어서 올리다, 즉 완화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렐러번트 하면 다시 올리다, 관련이 있다 이런 또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비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어 레비, elevate, alleviate, relevant 이렇게 네 개를 하나 한번 다시 정리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유니레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유니 하나, 사이드 일방주라는 뜻이고요. 자 코이전이라는 단어도 코가 함께 히시브가 스틱이라는 뜻이거든요. 클링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함께 달라붙어 있다. 결속, 응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유로스캡틱이란 말은 유럽 통합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비판적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유로스캡틱. 예를 들면 2016년 영국이 이제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브렉시트,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나왔죠. 이런 게 바로 유로스캡틱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난민 정책을 반대하고 이런 측면에서 영국이 그 당시 브렉시트를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혼돈이 오는 거죠. The country is the EU second largest exporter to the US죠. 자, 그 나라는 EU의 두 번째 가장 큰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과 이탈리아 관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출의 두 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자, behind Germany. 그러니까 독일 뒤에. 그러니까 독일이 1위, 이탈리아가 2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run a massive trade surplus with Washington. 즉 미국과의 그 무역에서 그런 엄청난 서플러스니까 플러스를 지금 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More than $25 billion in 2023. 그러니까 2023년에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32조 5천억 원, 이 정도의 돈을 지금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자, trade war,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전쟁과 rising US interest rate, 미국이 지금 이자율을 높이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undermine Italy already lackluster GDP.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 이미 지금 그 활성화가 되지 않은, 자, lackluster, 렉은 부족한, luster는 빛이니까 빛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때요? 활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죠. 감흥이 없는 거고 무기력한. 그래서 동의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 lackluster, dull한 거죠. dull, listless, 무기력한, flat, 평범해, 감흥이 없어. 라이플리스, 생기가 없어. 자, 결국은 활기 없는 그 이탈리아의 그런 GDP의 성장을 지금 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put pressure on public debt. 그리고 이탈리아가요, 지금 공공빚이 엄청난데 이런 공공빚에다가도 지금 pressure, 압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분사구문. making Rome even more reliant on the EU.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같은 경우, 즉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더 EU에, 즉
더 이제 릴라이언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서 to keep economic risk, 경제적인 리스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in check한 상태로. 자, 체크란 것은 통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상태로, 위험을 어떤 통제된 상태로 유지하다. 그러니까 위험을 좀 잘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it already is,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것보다 지금 체크, 지금 통제를 하면서 경제적 리스크, 위기를 지금 keep,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참고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탈리아가 현재 2024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4% 감소했어요. 좋은 현상이죠, 지금. 그리고 예상치인 3.8%보다도 개선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공공부채가 문제라고 합니다. GDP의 13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 있죠. 인구 감소, 지역 간 경제 격차, 낮은 노동 생산성 등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이런 압박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유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자, 이러한 vulnerability, 이러한 취약성이 되겠죠. 이런 취약성, 이런 약한 고리들, 이런 것들이 put 멜로니를 dexterity, 멜로니의 이런 dexterity, 아주 민첩성, 능란함을 지금 테스트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 while 반면 she will walk this tightrope. 자, 타이트로프란 거니까 타이트, 아주 창창한 그런 로프를 지금 걷고 있다. 그러니까 외주를 타고 있다는 거죠. 즉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she can,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she will surely stick with Europe. 그리고 그녀는 결국은 이제 확실히 유럽과 이제 stick, 동맹을 이제 끈끈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push come to shove 한다면, 자, shove란 말은 결단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push라는 것이 있고요, shove가 있는데 똑같이 미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push가 이제 shove로 된다 이 말은, shove라는 말은 더 push보다 더 강한 거거든요. 이게 더 강한 힘으로 밀쳐낸다는 말은 더 그런 압박이 온다는 것이죠. 즉 어떤 상황이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압박이 온다면 rather than jump to Trump, 트럼프로 점프하기보다는 갈 때까지 그런 압박의 순간이 온다면 결국은 유럽으로 붙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타임즈에서는 지금 보고 있네요. 자, 지금 유럽이 위기 상태에 있다. 왜? 트럼프가 압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대할 수 있는 트럼프와 친한 이런 멜로니를 지금 투입을 해서 이런 유럽의 문제를 쫙 호소하고 이제 네가 좀 잘 좀 말해서 친하니까 이런 걸 좀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멜로니도 이런 push come to shove, 이렇게 압박이 어떤 결단의 순간이 오게 된다면 유럽으로 붙지 않겠냐. 왜? 유럽이니까 결국 이탈리아도 그러면서 이런 이탈리아 문제도 해결하고 또 EU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누가 한다? 멜로니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아주 재밌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의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조율을 할 수 있는 중간자로서 이탈리아의 그런 멜로니라는 총리가 어떤 위스퍼로 그런 소곤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스퍼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재밌는 기사였고, 또 로마, 이탈리아의 또 상황도 또 알 수 있는 또 좋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